오늘은 그 컴퓨터 일반 기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버스랑 연결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버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버스에는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 내가 기억 장치를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그때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쓰는 거는 뭐 연산 결과 저장하는 거고, 읽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번째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면 그거를 CPU가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CPU가 기억장치에 대해서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를 가는 건데, 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CPU가 기억장치에게 주소 버스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제어 버스에서 제어 신호 보내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 뭘 했었냐면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300번지가 이렇게 있죠. 300번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오는 구조상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뭐가 있었어요? PC가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어요? MAR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어요? MBR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어요? IR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0번지 주고 300번지 주고 3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주격장치에 뭐가 있어요?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요게 add 250이 이렇게 넘어오고, 요게 add 250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굳이 또 설명했냐면, 앞으로 이거를 뭐 10번, 20번 이상 많이 그릴 건데, 왜 많이 그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주소 버스가 쓰이는 건요, 지금 이렇게 읽어 오려고 할 때 읽기 동작에서 주소 버스는 이때 쓰이죠. 지금 보면은 버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CPU하고 주격 장치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주소 버스고, 요게 데이터 버스고, 요게 이제 제어 버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주소 버스는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이때 사용되죠. 여기 보면 지금 PC에서 300이 MAR로 넘어가고, MAR이 주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 주소 버스를 타고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소 버스를 통해서 300번지를 넘기죠. 그리고 데이터 버스는 언제 넘기냐면, 데이터 버스는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또는 명령어가 넘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300번지를 가리켰으니까 300번지에 있던 add 250이 넘어오죠. 어딜 넘어와요? add 250이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구조잖아요. 그죠?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데이터 버스를 타고 MBR로 넘어오죠. 요 구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하는 게 이제 제어 버스에 대한 건데, 제어 버스는 이제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제어 신호는 언제 왔다 갔다 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제어 장치, CU라는 제어 장치에서,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에서 제어 버스, 여기 보면은 요거죠. 읽기 제어 신호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죠. 보면은 그 읽기 제어 신호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격 장치를 읽으려면 그 읽기 제어 신호를 먼저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어 버스를 타고 읽기 제어 신호가 넘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자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주소에는 주소 넘어가고, 데이터에는 데이터 또는 명령어 넘어가고, 뭐 그 제어 버스에는 제어 신호 넘어가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렇게 그 기출만 해가지고 기출만 돌려가지고 뭐 점수를 받을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출이 바뀌거나 어렵게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커밀은 거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정보보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외우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게 재미없는 공부를 그나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그림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인데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쓰기 시간이랑 읽기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쓸 때는 별거 없어요. 그냥 주소 주고 그 다음에 쓰기 신호 보세요. 쓰기 신호 그 제어 신호 보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에 쓸 데이터 보내죠. 그리고 주소 버스에 메모리 몇 번지에 쓸 건지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쫙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읽기는 좀 틀려요. 읽기는 보시면 주소 내가 읽을 때 보내죠. 그리고 읽기 제어 신호 보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기억 장치로부터 읽는 거니까 기억 장치에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는 거니까 데이터 버스의 지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는 기자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PU와 주변 장치, 여기서 주변 장치는 뭐냐면 그 입출력 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I/O 장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CPU하고 I/O 장치의 어떤 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I/O 장치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고 CPU는 빠르니까 속도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이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 제어기 또는 입출력 모듈이 존재해요. 요게 이제 나중에 뭘로 발전한다고요? DMA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IOP로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입출력 모듈이라는 놈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입출력 장치 제어기가 딱 존재해가지고 뭔가 그 버퍼링, 그러니까 CPU는 워낙 빠르고 입출력 장치는 좀 느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입출력 장치 제어기 또는 I/O 모듈, 입출력 모듈, I/O 모듈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걔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상태 레지스터하고 데이터 레지스터를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입출력 모듈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프린터나 아니면 그런 입출력 장치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걔가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나 준비돼 있어. 나 쓸 수 있어. 아니면 나 바빠. 나 쓸 수 없어. 그러니까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 대가 물려 있으면 동시에 쓰기가 불가능한 거니까 바쁘면 못 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서 준비돼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는 없는데 그 바쁜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비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쓸 수 없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레디, 그럼 레디 상태에서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레지스터에는 실제로 내가 보낼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력할 데이터고 만약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받는 거죠. 역으로 이제 내가 받는 거잖아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제가 CPU가 프린터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예제를 보시면 상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의 상태 확인하고 데이터 레지스터는 실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터만 보여주고 프린터만 예를 들면 프린터 출력 제어기 요게 이제 입출력 모듈, I/O 모듈인 거예요. I/O 모듈이 있다고 하자. 왜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도차 개선하기 위해서 CPU는 빠르고 그다음에 그 I/O 장치는 느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상태 레지스터가 있어요. 여기는 뭘 할 수 있냐면 레디나 아니면 비지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데이터 레지스터는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할 때 거꾸로 오진 않으니까, 그죠? 프린터가 거꾸로 오진 않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작년에는 그 수업을 했을 때 뭐 이것저것 있는 내용 없는 내용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를 더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이렇게 막 이것저것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전략을 좀 바꿨어요.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한 번도 안 나왔거나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전혀 쓸데없는 내용은 강의를 배제할게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르쳐도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컴퓨터의 기본적인 특징 이런 거 X표합니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뭐 신속, 신뢰, 정확, 대용량, 공유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컴퓨터 이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컴퓨터에 만약에 뭐 이게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시험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 마찬가지입니다. 입력, 기억, 처리, 출력, 통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컴퓨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배제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컴퓨터 기능 보면 입력 아까 그 전 단계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거죠. 입력, 출력, 기억, 통신, 뭐 처리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처리 기능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랑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그러니까 기능과 동작에서 컴퓨터 시스템 동작 보여주고 있는데 동작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이제 그 순서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순서인데 맨 처음에는 1번이 뭐냐면 그 펌웨어가 동작해요. 그러니까 펌웨어, 롬,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바이오스가 동작해가지고 요게 첫 번째죠. 요게 하드웨어에 처음에 부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컴퓨터에 부팅을 하려고 하는데 CPU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가 동작을 안 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헷갈리면 안 돼요. 보조 기억에 있던 뭐가 있어요? 운영 체제가 어디로 와요? 램, 주기억으로 올라와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보조 기억에 있던 운영 체제가 주기억 장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조 기억에 있던 각종 운영 소프트웨어, 각종 프로그램이 어디로 올라와요? 주기억 장치로 올라옵니다. 무슨 형태로? 프로세스의 형태로. 요건 이제 운영체제 관점이죠. 요 순서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공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동작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미안하고 어쨌거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구성 장치들이 뭐 수행하는 동작 같은 걸 보면 실행은 어디서 해요? CPU에서 하죠. 데이터 저장은 어디서 해요? 주기억 장치에서 하잖아요. 데이터 이동, 요거 데이터 이동의 별표할까요? 데이터 이동 보시면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애가 주기억으로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보조 기억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SSD나 아니면 HDD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기억 장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D램이죠. D램으로 올라오죠. D램으로 올라오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받고 데이터 출력은 모니터 맞죠? 모니터로 나가는 거고 아니면 프린터로 나가거나 제어의 별표할까요? 제어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제어 신호가 뭐라고요? 제어 신호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제어 신호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처음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 심화의 맨 마지막에 제어 장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 번 설명해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처음을 장식하고 대미를 장식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내에서 명령어가 수행되는 과정 보여주는 거 이거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300번지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했을 때 명령어 인출은 가지고 오는 거죠. add 250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오는 거고 해독은 add 250이라는 명령어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add는 덧셈 명령이라는 걸 해석하고 250은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은 이제 덧셈하는 거죠. 해석된 명령을 해가지고 덧셈해가지고 그 결과를 AC에 저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당연히 증가해야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사실은 뭐예요? PC잖아요. PC가 뭐예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예요. 그러니까 300번지를 갖고 왔으면 당연히 301번지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무조건 플러스 1이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순차성을 띄워가지고 프로그램이 300번지를 실행한 다음에 301번지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의 순차성이죠. 근데 뭐 조건문이나 다른 문장을 만나가지고 300번지를 실행하다가 내가 400번지를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PC 값이 뭘로 바뀌어요? 400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플러스 1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그램의 조건을 보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명령어 사이클을 보시면 명령어 사이클 볼게요. 명령어 사이클 보시면은 명령어 사이클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인출, 그 다음에 실행. 요게 이제 이게 이제 매크로예요. 매크로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출하고, 그러니까 명령어 add 250을 인출하고 실행. 그거 해석해가지고 덧셈하고 인출 실행. 그거를 이제 그 명령어 사이클, 그 다음에 부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거를 더 세분해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네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이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출이랑 이제 실행은 무조건 실행되는 거니까 간접은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터럽트도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간접은 뭐냐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거는 또 그 주소 지정 모드에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접은 그러니까 add 250을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250을 직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250번지에서 250번지에 만약에 그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400을 갖고 오는 거예요. 400이 실제 내가 덧셈을 한 데이터죠. 근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요 데이터를 또다시 주소로 해서 400번지에 500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250번지로 갔는데 400이 있으면 얘를 다시 주소로 해서 400번지에 있는 500을 갖고 와서 그 500을 덧셈에 사용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주소의 개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중요한 건 지금 간접 방식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간접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 지정 방식 모두에 따라서 간접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의 명령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출, 간접, 실행까지 인터럽트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폴링 방식이 있어가지고 CPU가 계속 체크를 했어요. 입출력 장치 체크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입출력 장치 쪽에서 준비가 되면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나 준비됐으니까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출력 장치 쪽으로 가요. 이제 그게 이제 인터럽트의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는 거 뭐냐면 인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인출만 하고 인터럽트를 가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의 명령어는 요거는 아토믹이에요. 아토믹. 아토믹이 뭐예요? 원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도 실행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은 뭐 간단한 그림이죠. 인출과 실행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인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명령어를 갖고 오는 부분인 거고, 지금 실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뭐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프로세서와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하는 부분, 이거는 250번째 400 갖고 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입출력 모듈 간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산술 논리 연산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덧셈 명령이면 덧셈 수행하는 거죠. AC랑 400을 더해서 그 다음에 AC에 집어넣는 구조인 거고, 제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점프 명령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300번지에서 400번지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PC가. 요게 점프 명령어가 있을 경우에 그래요. 점프 명령어. 점프 명령어는 C 언어에서 뭐랑 흡사하냐면 고투 명령어. 고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의의 위치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명령어 인출 사이클의 3단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T0, T1, T2라고 돼 있잖아요. T1, T2라고 돼 있는데 얘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기억나시죠? 명령어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쪼개지고 얘는 1클럭에 수행된다. T0 클럭, T1 클럭, T2 클럭.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T0만 표현할게요. 주기억 장치의 300번지에 add 25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PU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PC, MAR, MBR, IR. 그러면 얘가 세 개의 클럭으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져요. 자, 보세요. T0에 뭘 하고 있어요? PC에서 MAR로 가요. 요게 T0. 그리고 T1에서 뭐 하고 있어요? PC가 지정하는, 즉 MAR이 지정하는, 그러니까 PC가 지정하던 아니면 동일하게 MAR이 지정하는 거 똑같죠? MAR이 지정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지정하는 값을 뭘로 이동해요? MBR로 이동해요. 이게 T1. 그리고 T2에서 뭘 해요? 인출된 명령어가 MBR에 있던 놈이 IR로 가요. 요게 T2가 되는 거죠. T0, 1클럭, 2클럭, 3클럭. 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요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요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래서 제어 장치 CU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거를 요때, 요거를 요때, 요거를 요때. 그러니까 T0 클럭에서 PC가 MAR로 흘러가고 T1 클럭에서 주격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명령어가 MBR로 가고 T2 클럭에서 MBR에 있는 명령어가 IR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돼 있죠. T0 어떻게 돼 있어요? PC에서 MAR 그 다음에 T1 주기억 장치에서 T1. 자, 지금 뭐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MAR은 주소 버스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억 장치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데이터 버스 타고 있고, 그죠? 그리고 MBR에서 IR까지 T2. 맞죠?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두 개씩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림을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자, 제어 장치에 빨간색 박스가 돼 있죠. 왜 빨간색 박스가 돼 있냐면 보세요.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여기 보면은 제어 장치가 쭉 가가지고 어디 있어요? 제어 버스. 요거 뭐예요? 읽기,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기억 장치를 읽어야 되니까 읽기 제어 신호를 보내줘야 하고, 그리고 제어 장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고, 노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제어 장치가 요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요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이렇게 봐주고, 요게 이렇게 해주고, 요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제어 장치가 T0에 T1에 T2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은 그림에서 그려드릴게요. 이번엔 add 명령어인데 add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기가 애매하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다시 그려드리면 자, 지금 이제 조건이 좀 바뀌었죠. 뭐가 돼 있어요?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CPU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PC가 있고 MAR이 있고 MBR이 있고 IR이 있고, 아까 그 인출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출 과정에서 PC가 하나 자연스럽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300에 301번지로 그 부분 당연히 다음 명령어니까 증가된다는 거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50번지에 400 데이터 갖고 와서 내가 더해야 되는 거죠. 더한 다음에 AC 레지스터 집어넣는 건데 지금 보면 인출까지 IR에 뭐가 있냐면 add 250이 이렇게 있어요. add 250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T0 그러니까 MBR에 저장될 데이터 주소를 MAR로 전송하는 건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250번지의 데이터를 요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T0. 그러니까 250번지를 MAR로 보내가지고 250번지에 있는 데이터 400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T1 보면은 250번지 데이터 400, 요게 T1. 그리고 T2는 이 MBR에 있는 데이터 갖고 와서 AC 그 다음에 AC 플러스 400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MBR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IR에 있는 데이터 그 번지 250번지를 MAR로 보내고 T0, 그리고 250번지에 있는 데이터 400을 MBR로 바꿔서 T1, 그리고 그 MBR의 400을 AC랑 더한 다음에 AC에 집어넣기 위해서 T2 클럭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요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CU인 제어 장치가 요거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해요. 요걸 이렇게 컨트롤해 주는 구조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그림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세요. 지금 IR에 있던 IR에 애드 250이 있으니까 그 중에 250이 이렇게 타고 가죠. MAR로 T0. 그리고 250번지에 있는 데이터 400이 T1 클럭의 MBR로 가죠. 그리고 MBR에 있던 데이터가 ALU로 가서 덧셈 연산을 수행하죠. 언제? T2 클럭의 A씨랑 함께.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주소, MAR로 주소 갈 때 주소 버스 사용하죠. 그리고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 넘어올 때 데이터 버스 사용하고, 제어 장치에 읽기 제어 신호니까 여기 보면은 읽기 제어 신호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어 장치에서 또 나오는 신호가 어떤 신호가 있어요? T0 클럭에, 그리고 T1 클럭에, 그리고 T2 클럭에 각각을 그 클럭의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셈블리, 이제 그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중에 사실은 그 컴퓨터 언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해석할 때 C 언어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 언어는 너무 로 레벨이니까 어셈블리 언어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셈블리 언어는 뭐 중급 언어라고 가르쳤지만 공무원 시험 지문에서는 저급 언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계속 저급 언어. 제가 가르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 지문에서, 시험에 지문에서 나온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고, 니모닉스라고 있어요. 니모닉스 발표할까요? 니모닉스는 연산,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 기호예요, 기호. 연산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로드나 애드나 STOR. 그러니까 그 어셈블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기호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로드는 뭔가 메모리로부터 로드하나 보다. 스토어는 STOR은 저장하나 보다. 애드는 덧셈하나 보다. 이런 기호를 사용해요. 이걸 뭐라 불러요? 니모닉 또는 니모닉스라고 불러요. 어셈블리 언어에 사용하는 기호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쭉 설명드리고, 이 안에 이제 고급 언어에서 어셈블리어, 여기 이제 중급이죠. 중급 언어, 그리고 기계 언어, 저급 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고급 언어에서 어셈블리어, 그리고 기계어, 또는 이렇게 안 바뀌고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고급 언어에서 기계어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셈블리어 중간 단계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단순히 기계 언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별표. 그리고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을 공학 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꾸고, 역 어셈블러는 요거의 반대 과정이에요. 기계어를 어셈블리어로 바꿔요. 역 컴파일러는 기계어를 고급 언어로 바꾸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공격자가 어떤 소스 코드 이진 파일을 해석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나쁜 코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급 언어, 그리고 이제 그 덧셈 연산에서 고급 언어에서 기계어로 변경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계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 명령어라면 명령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연산 코드하고요. 연산 코드하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로 되어 있어요. 오퍼랜드,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 이거를 오퍼레이션 코드, 다른 말로 OP 코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add는 연산 코드고 250은 오퍼랜드예요. 그러니까 연산 코드는 어떤 연산인지 그리고 오퍼랜드는 실제 연산에 참여하는 데이터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번지 방식이면 25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덧셈 연산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비트 수가 딱 주어져요. 8비트라고 주어지면 지금 보면은 연산 코드가 3비트고 오퍼랜드가 5비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볼까요? 지금 보면은 8비트가 주어졌다. 이게 명령어다. 그리고 3비트가 그리고 5비트가 나눠진다. 이게 OP 코드고 이게 오퍼랜드다. 라고 한다면 3비트는 2의 3승이니까 8개잖아요. 그러면은 8개의 연산이 가능해요. 어떻게? 만약에 8비트 명령어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CPU가 8비트짜리예요. 우리는 원래 64비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8비트라고 한다면 8비트 명령어가 저장됐을 때는 그리고 OP 코드가 3비트면 명령 연산의 개수가 딱 8개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000비트는 000은 뭐 add로 하자. 아니면 001은 뭐 sub로 하자. 그리고 쭉쭉쭉 해서 111은 뭐 곱셈 MUL로 하자. 딱 8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얘가 4비트면 2의 4승이니까 16개의 연산을 할 수 있죠. 그 얘기인 거고 OP 코드 중에 지금 보면 오퍼랜드가 5비트라는 얘기는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메모리를 참조할 때 0번지부터 2의 5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밖에 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2의 5승이니까 2의 5승은 32인가요? 32이면은 얘는 0번지부터 31번지에 있는 메모리밖에 참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0번지라고 하고 여기가 31번지라고 하면 이 부분만 내가 참조할 수 있어요.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영역이 딱 5비트. 그러니까 이 5승이 32니까 0번지부터 카운트되니까 0번지부터 31번지까지만 이 부분에서만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만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데이터가 그러니까 아까 그 뭐 add 250 하면은 요 250은 적어도 몇이죠? 2의 그 250을 나타낼 수 있는 2의 7승이라든지 2의 8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만약에 2의 5승밖에 없으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얘가 만약에 그 add라면 add 0, add 200, add 31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add 31밖에 안 돼요. 그러면 31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덧셈 연산에 수행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걸 보시면 뭐도 있어요? 명령어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기억 장치에는 아시겠지만 add 250이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00이라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워드라는 게 있는데 워드는 뭐냐면 요 폭을 얘기해요. 워드. 그러니까 CPU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할 때 요 폭만큼 요거 한 개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저걸 뭐라고 불러요? 워드라고 불러요. 요게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고 64비트 컴퓨터에서는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